안녕하세요, 부단수입니다. 자, 스케치업의 카메라 메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의 이 화면을 보는 건 지금 뭐 이렇게 오비스로 회전을 하고 펜으로 옮기고 뭐 줌인 줌아웃을 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은 어쨌든 지금 이 보이는 화면 자체가 하나의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의 카메라는 사용자가 직접 뭐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 그대로가 하나의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다라고 그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메뉴는요. 자, 물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카메라와 관련된 메뉴들이지만 자, 이번에는 이 스케치업 메뉴바에 있는 카메라 카메라를 클릭하고 여기 나오는 메뉴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제 다 보이시겠네요. 자, 카메라를 클릭을 하면요. 자, Previous Next는 자, 여기 있는 이전 화면, 이후 화면 돌아가는 거죠. 이전에 봤던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 이후에 봤던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요. Next. 그 다음에 스탠다드 뷰는 또 옆으로 또 가야 되겠네요. 자, 스탠다드는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아이소라고 돼서 자, 결국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하죠? 아이소 뷰로 보고 탑에서 보고 프론트에서 보고 라이트에서 보고 레프트 백에서 보고 하는 요런 것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카메라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소점에 관계된 카메라 옵션입니다. 그래서 패러럴 프로젝션이라고 있고요. 퍼스펙티브가 있고요. 투포인트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펙티브는 3소점 투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3소점 투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3소점 투시도라는 건 결국 이렇게 멀리서 객체를 봤을 때 소점이 자,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하나의 소점이 만나고 있죠. 여기서 투시도 상에서는 이걸 VP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VP가 여기 하나 맺히고 있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또 하나의 소점이 생기는 거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멀리 있겠지만 화면에 다 안 나오지만 멀리 있겠지만 이 아래쪽에도 VP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소점 형태로 보는 이런 카메라의 그 뷰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에 퍼스펙티브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패러럴 프로젝션은 평행 투시도라고 해서요. 자,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모습이 달라졌죠? 평행 투시도라고 하는 건 결국 소점이 맺히는 게 아니고 소점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소점들이 어디 한 군데서 만나는 그러니까 투시도법의 효과, 원근법의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객체를 다 이렇게 평행하게 날려버리는 이런 형태의 투시도를 만드는 것을 패러럴 프로젝션, 평행 투시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카메라에 자, 그러면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는 뭐냐? 자, 퍼스펙티브는 아까 소점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누르면은요. 카메라를 조금 위치를 보기 좋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투포인트 퍼스펙티브인데요.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는 자, 이 선과 이 선의 소점은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고 있고 이렇게 잡히고 있죠. 하지만 얘는 소점이 잡히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잡힙니다. 평행하게요. 색을 좀 바꿔볼까요? 이 선과 이 선. 그러니까 수평은 소점이 잡히지만 수직은 수평이 잡히지 않는 평행한 상태의 뷰를 말하는 겁니다.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라고 나오죠. 자, 이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그 일반 퍼스펙티브로 봐버리면
일반 퍼스펙티브로 봐버리면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도 파란색으로 해야 Z축이라는 표현이 잘 보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도 소점이 생기면서 이 건물이 왜곡돼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축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자, 아무튼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방식의 투시도를 많이 채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에 패러럴과 퍼스펙티브와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봤고요. 매치 뉴 포토는 이런 식으로 원근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 실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에서 사진의 모양을 보고 사진에서 바로바로 모델링을 해 나가는 스케치업 7.0에 들어와서 새로 생겼던 기능인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쓴 지가 없습니다. 쓴 적 없고, 뭐 지금 보이는 구글에서 다운받은 이 모델이 얘가 바로 저런 포토 매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창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사각형에 원래 사진, 그러니까 원래 창문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매치 포토라는 기능이 생겨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상당히 밀고 있고, 실제로 있는 건물을 사진만 구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뭐 대단하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글쎄요, 구글 웨어하우스 모델링용으로는 이 정도 써도 충분히 퀄리티가 되겠지만, 건축이라든가 실제로 인테리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렇게 만화 배경 같은 거 한다든가, 아무튼 한국에서 쓰는 어떤 스케치업의 활용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건 그냥 심심풀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빗, 펜, 줌 이것들은 다 오빗이고요, 펜이고요, 줌이고요. 이거는 별로 구차하게 다시 설명드릴 게 없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필드 오브 뷰라는 게 있는데요. 나머지도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아무튼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필드 오브 뷰라고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돋보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줌 툴을 선택했을 때와 비슷한 돋보기가 나오는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자, 여기요, 빨간색으로 여기 보시면 필드 오브 뷰라고 그래서 지금 35°라고 하는데요. 이 FOV라고 하는,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카메라의 화각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가요, 카메라의 화각을 말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화면을 드래그를 하면 지금 각도가 커지고 있죠. 화각이 커지면서 이렇게 화면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필드 오브 뷰가 하는 기능이고요.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을 높이는 거고, 다시 이렇게 하면 좁아지는데 또 건물은 달라지죠. 또 이렇게 돼버리면 또 패러럴 프로젝션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초점 거리도 있고 또 화각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는 화각을 변경해서 모델링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왜곡시켜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화각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아래 위로 드래그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바로 35 치고 엔터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디폴트는 35로 돼 있고 35에서 50 정도 사이의 값이면 사람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화각입니다. 그래서 화각이 커진다, 화각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말은요, 결국 관광 렌즈, 일반 DSLR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광 렌즈를 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카메라가 이렇게 화각이 작아진다는 건 망원 렌즈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디테일하게 해봤자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고 괜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드 오브 뷰는 이렇게 카메라 화각을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카메라 화각은 35가 기본 디폴트로 돼 있는 것이며, 약간의 이 정도의 화각을 조절해서 카메라의 렌즈, 그래서 렌즈 FOV 필드 오브 뷰라는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